자, 33번 들어갈 말로 가장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 정의는 끊임없이 수정, 변경된다. revise 수정하다, 변경하다. 요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 따라잡다,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 우리의 변화하는 용례, 사용이 바로 사용하는 예시죠, 그죠? 예시, 용례와 지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된다. 다시 한번 사전적 정의는 끊임없이 수정된다. 우리의 변화하는 용례와 지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마 시대에 이 에딕트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에딕트가 우리가 이제 중독자라는 의미죠, 중독자. 근데 로마 시대에는 에딕트는 were people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debt 하면은 빚을 짓는 거죠, 그죠? 빚. 그들의 빚을 pay 갚을 수 없고, 그죠? 갚을 수 없고. 이게 V1, 이게 V2로 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as slaves, 노예로 그들의 creditors, 채권자, 그게 빚을 내준 사람이죠.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넘기는, 그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빚을 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자신을 노예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addict라고 불렀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addict가 이게 중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어, 그 단어는 결국 come to 동사 원형하게 되었다. com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drug dependence 약물 의존과 연관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중독된 것에, 그죠? 노예가 되게 된다. 그래서 a slave to one's addiction. 이게 바로 an addict가 되는 거죠, 그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중독돼 있는 것의 노예, 바로 그 사람이 addict, 중독자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husband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원래 refer to 가리키다, being a homeowner 주택 소유자죠.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근데 자, 그것은 하면 husband죠, 그죠? 근데 그것은 being married 결혼한 상태, 결혼한 것과는 have nothing to do with 이건 수거죠, 그죠? 뭐뭐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죠, 그죠? property 하면 재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게 owning이 주어입니다. 소유하는 것은 이게 가목적어. 그다음에 이게 대시 생략돼 갖고 요까지가 진목적어. 당신이 짝을 요드는 유우드 줄임말이겠죠. 당신이 짝을 찾는 것을 더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 come to 동사 원형하게 되었다.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죠. 어떤 남성? 그래서 who has been wed. wed는 우리가 이제 결혼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pp가 되겠죠. 그죠? wed가 결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3단변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월 5일, 1605년 11월 5일에 가이스 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try to blow up 폭파시키려 하였죠. 영국 의회를 폭파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was captured 체포되어서 put 이것도 pp죠. 푸푸푸 똑같죠. put to death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put 어떤 사람 somebody to death 하면은 누군가를 처형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가 돼갖고
처형당했습니다. 로열리스트를 여기서 지금 로열리스트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이걸 찾아보면 영국 정부 지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를 폭파시키려 했으니까 영국 정부 지지자들은 불태워버렸죠. 그의 effigy라는 단어를 지금 보면은 인형이라 돼 있잖아요. 요 인형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그 인형 그거하고 달라요. 요 달은 찾아보면 a child's toy, 아이의 장난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effigy는 영영 사전에 찾아보면 an image of a person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인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 우리 크다란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인형이, 그 사람 모양의 어떤 형상 있죠. 그죠? 뭐 지프로 만든다든지, 우리 막 불태우고 막 찌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저주 인형 뭐 비슷한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형상, 영국 정부의 의회를 폭파시키려 했으니까 그 영국 정부 지지자들이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 불태워버렸고, 그 형상, 이 effigy가 바로 위치겠죠, 그죠? 그 형상을 그들은 별명 지었죠, 그죠? 가이라고 별명 지었어요. 그래서 요게 OC가 되겠네요, 그죠? 가이가 OC가 되겠네요. 목적어가 생략됐네요. 이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별명 짓기를 그 인형, 사람의 형상을 가이라고 불렀어요. Centuries later, 수세기가 지나서 그 단어는 잃었어요.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Guys and Dolls라고 불리는 한 뮤지컬이 상연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자, 미국의 슬랭, 미국의 속어에서는 배드는 그대로 배드로 하고죠. 배드는 의미합니다. good, 좋은 이런 의미고, 그죠? cool은 의미한데 great, 멋진을 의미하고, wicked, 원래는 wicked는 사악한이죠, 그죠? wicked는 의미합니다. excellent,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만약 당신 자신을 transport, 이동시키다, 그죠? 자신을 어디로? 만약 당신이 이동시킬 수 있다면 자신을 100 years into the future, 100년 뒤로, 미래로, 100년 후 미래로, 그죠? 100년 후 미래로, 이렇게 100년 후 미래로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신? 당신의 grandchildren 하면 손주, great grandchildren 하면은 증손주, 손주의 자기 그 아들의 손주, 정손주가 되겠죠, 그죠? 자기 아이, 그죠? 자기 아이의 아이들은 손주잖아, 그죠? 자기 아이의 손주, 그게 정손주예요. 정손주의 말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그 자체는 이게 바로 답으로 갑시다. 우리 헷갈리니까. 인간이 발명해낸 발명품의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어는 계속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언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인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힘, 신뢰 이야기는 전혀 없었죠. 그죠? 문화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그 이야기도 없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단순하게 된다,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학습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딱 보면 바로 그냥 정답으로 가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가장 빈칸에 들어갈 말 적절한 거 또 고려봅시다. 자,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term이 용어죠. 그죠? anchoring이라는 용어는 was introduced by 누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롤랜드 바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었는데 뭐 한 사람이냐면 observed 관찰한 사람이에요. 이 전체를 관찰하였죠. 텍스트 글이 종종 사용된다. next to image 옆에서 뭐 하기 위해서 부목이죠. 그죠?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의 초점, 집중은 어디에 돼 있었냐면 사진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진에 그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사진이 있고, 그죠? 사진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그럼 사진 옆에 어떤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글과 사진의 조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사진과 글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진만 있으면 어떻고 글만 있으면 어떠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진과 글자 두 개를 결합되었을 때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요게 선행사예요. 관계되면서 생략돼 갖고 목관대 생략됐겠죠. 하나의 이미지가 illicit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또는 함축된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 글은 향하게 합니다. 보는 사람을 어느 쪽으로 toward 뭐뭐 쪽으로죠, 그죠? 원하는 특정한 방향을 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34번에서는 viewer 보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audience 뭐 청중이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reader 독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viewer, audience, reader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로 독자로 보면 됩니다. 독자로. 지금 보는 사람이 맨 독자고 청중이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그림만 주어졌을 때, 자, 그림만 주어졌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의 그림이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들 중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막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텍스트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그 그림을 제시한 사람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독자를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광고예요. 광고인데 사진이 딱 있어. 사진이 있는데 어떤 도로가 딱 있는데 막 그 도로에 막 불이 나. 그다음 불이 나는데 그게 차가 이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불이 막 불타는 막 도로에 막 차가 한 대 탁 지나가. 그럼 이 그림만 딱 주어지면 어때요? 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야, 엄청 위험하겠는데? 도로에 막 불 났어. 그 다음에 저렇게 불이 나면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막 소심한 사람은 야, 불이 났으면 위험하다는 거고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막 불이 환경이 엄청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야, 자동차가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 사고 나겠는데 막 이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글이 딱 주어지는 거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이 막 있는데 그 불을 뚫고 막 차가 지나가. 그럼 글이 옆에 있어. 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우리가 만들면 다릅니다. 현대 자동차 딱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회사 광고가 하는구나. 자동차 광고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을 탁 뚫고 지나가는데도 자동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만 딱 주어지면 여러 가지 해석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글이 딱 주어지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한 방향으로 탁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글을 쓴 사람, 이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 그 방향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광고를 할 때 또는 광고에서 이 발더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듯이 상징적 메시지는 가이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를 가이드,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이거 지금 가이드, 유도하다, 이끌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상징적 메시지는
이 식별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만 딱 주어지면 그림은 이제 식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글을 딱 주어주잖아. 그러면은 그 해석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림을 딱 주면 그 다 알죠. 뭐 자동차 불타고 있는 거 이게 다 아는 거죠. 그죠? 누구나 그거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림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 이 글에 있는 거죠. 그죠? 이 글을 보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요청받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요청받는 게 아니라 not A but B죠. 그죠? 아니고 이해하도록 요청받는다. 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게 recognize V1, understand V2 이해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그림을 주는지 제시되는지 그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의미하는지를 글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combine A with B. A를 B와 결합함으로써 자, 이미지와 글을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냅니다.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은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특정, 구체적인, 그죠? 그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자, 한편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이란 말은 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하게 그림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더하죠. 더하고 요걸 V2처럼 요거 V3처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가 사실 여기도 한번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감성적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너비는 폭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깊이는 더하는데 해석의 폭은 줄여주는 거죠. 그죠? 막 다양한 해석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딱 어떤 한 방향으로 쫙 몰고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 헤드라인은 표제, 제목이죠. 태그라인은 끝맺은 말, 끝부분, 결구입니다. 끝맺은 말은 디렉트, 역시 안내하죠. 그죠? 안내하는데 독자를 안내합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의 그 이미지의 의도된 어떤 의미를 통해 안내를 해 갑니다. 따라서 그래서 독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피하게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야. 피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 광고를 하는 사람이 의도한 것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광고죠. 그죠? 광고는 원격 제어하다. remote controls. 리모컨 알죠? 원격 제어합니다. 독자를 어디를 향하여 어느 쪽으로 in advance 미리 사전에 선택된 의미 쪽으로 독자를 원격 제어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는 이미지와 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독자가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글의 단서는 무시된다? 독자에 의해서, 보는 사람에 의해 무시된다? 아니죠. 글이 바로 특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 다음에 글의 감정적 영향은 완전히 없어진다? 글이 중요한 거예요. 글의 영향을 자꾸 없애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독자는 집중한다. 예술적 특징, 예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지와 그와 동반하는 글은, 이게 주어겠죠. 그죠? 이미지와 그에 동반하는 글은 작용합니다. in isolation, 따로따로 아니고, 그죠? 하모니, 조화롭게 작용하겠죠. 그죠? 또는 together, 함께 작용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